개인적으로는 자녀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이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지금이라도 좀 하루 만에 20% 정도 급등을 해버렸어요. 나이키 운동화 혹시 몇 켤레나 가지고 계세요? 30켤레 정도. 나이키 덕후신데요. 어떡하죠? 네. 제 결론은 네. 신발 갖고 온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내 통장을 좌우한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하세요. 돈 대 돈 밸런스 게임. 주식편! 네.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뭐죠? 선수들이 입었던 옷과 뭐 신발 이런 것들인데요. 네. 바로 이 세계적인 스포츠웨어인 네. 나이키. 나이키. 네, 이 나이키 주식을 한번 사볼까. 지금 이거 네. 혹시 제가 사도 될까요? 나이키랑 제가 평소에 항상 비교해보고 싶었던 기업이 있었어요. 오, 뭐예요?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라고 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래봬도 네. 이 중량 요정이라고 오. 이 아나운서계의 헬린이거든요. 헬린이. 사실 이 룰루레몬이라고 하면 이 요가복의 샤넬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쵸. 그래서 나이키와 룰루레몬 오, 비교를 해보려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과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또 해외 주식 전담하셨고 지금은 홍콩의 투자회사에서 이렇게 몸담고 계시는 나이키 덕후시래요. 아 그래요? 네. 딱인데요? 박상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홍콩의 밸류 파트너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주 이사라고 합니다. 또 나이키 덕후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네.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은 걱정도 되는데 아, 걱정돼요. 네, 그래도 또 요즘은 진짜 덕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아는 만큼 꿀팁 많이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돈 대 돈 밸런스 게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올림픽 얘기를 했었잖아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 스포츠 브랜드들이 어떤 좀 동향을 보였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주가를 좀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 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 올랐다. 그리고 요번 올림픽도 아. 한 4%가량 올랐는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이게 꼭 공식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옷을 입고 결승선을 넘은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나이키가 몸담고 있는 스포츠웨어 업계 이제 향후에 괜찮다 아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당연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괜찮다. 예, 당연히 그 괜찮다.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스포츠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이쪽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아진 거는 뭐 사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이키와 이 룰루레몬을 잘 비교해보고 한번 저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나이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키 덕후시다 보니까 정말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고 당연히 독보적으로 그쪽에서는 1위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업계 2위인 아디다스랑 시가총액만 봐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315원 6천억 원 정도 네. 원화로 그 정도 되는 반면에 아디다스는 86조 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게 차이가 뭐 3배가량 그러네요. 차이가 우와, 난다. 세 그리고 배나. 네. 어떤 이제 품목별 매출이라든지 지역별 매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알아봐야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이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이키는 다 팔잖아요.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다 파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가 넘습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넘네요. 예, 제일 큰 비중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가 30%, 장비가 3%니까 신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이키를 좀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북미가 37%로 제일 높고요. 그다음이 중화권이 29%,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21%, 아시아, 퍼시픽, 라틴 아메리카가 13%. 한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중은 좀 작다. 그래서 중국이 29%니까 사실 네. 브랜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네, 높- 중국에서 어떤 일이 터진다 그러면은 나이키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주가에는 심리적으로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네. 나이키가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쵸. 출발부터가 너무 다른데요. 이제 1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타사랑 경쟁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장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히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제품 혁신도 있고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성장을 위한 제품 혁신은 알겠는데
디지털로의 전환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사실 이제 그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의류업계, 패션업계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간의 화두예요. 이제 뭐 프라다던 구찌던 다 온라인으로 내놨어요. 과거에는 명품을 가서 맞아요. 백화점 가서 직접 보고 사야지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삽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매장 가는 것도 좀 꺼려하는 것들도 있었고 작년부터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정판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발매를 다 나이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요. 이렇게 디지털로의 전환이 그쵸. 방향이었잖아요. 어떤 걸 내놨더니 고객들이 이걸 사간다. 이걸 좋아하더라. 그럼 이제 제품도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도 되고 유통 과정이 줄어드니까 네. 더 나이키 입장에서는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고 아.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쇼핑을 하다 보면 꼭 나이키는 들리게 되던데 저만 그래요. 아니요, 저도 한 번씩은 꼭 가요. 안 그쵸? 사도. 그쵸? 그러면 나이키 덕후시잖아요. 어떻게 나이키 운동화 혹시 몇 켤레나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고르고 신중하게 제 재정 상태와 뭐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한 30켤레 정도. 야. 어머, 야, 아니 이거- 신발장에 다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신발장을 투명 케이스로 해가지고 자외선, 왜냐면 이게 또 신발을 그냥 장식해놨을 때 자외선을 또 이제 직접 받으면 변색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신발을 안 신으면은 밑에 이제 다 부셔지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보존을 해주는 박스 같은 것도 또 있어가지고 신으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마음은 그렇지만 네. 이제 그 금액을 주고 사면은 못 신는구나. 신기라는 감가상각이 이거는 뭐 거의 자동차나 집과는 다르게 엄청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모셔놔야 되는 거네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택도 안 그럼요. 되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애들을 이제 야. 데리고 와야 될지 많이 고민을 만져도 했어요. 되는 만져도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그 택은 떼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이제 태그를 떼도 되는데요. 제가 요거 이제 리셀을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리셀. 리셀이요? 네. 지금까지 봤던 표정 중에 네. 가장 밝은 그런가요? 표정으로 네. 마치 내 애기 그쵸. 이렇게 진짜. 네, 말씀해 저는-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증권회사 직원인데 그러니까요. 리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1대1로 개인이 만나가지고 거래한다든지 좀 리스크가 많이 있던 네.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돈이 된다는 게 시장에 퍼지면서 일반적으로 신발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커졌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신발을 좋아하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니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제 친동생도 이 리셀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주식하라 그러면요. 그 돈으로 이거 사서 묻어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식처럼. 리셀 시장은 어찌 보면 좀 주식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은 어떤 투자 재테크 카페 이런 데에서도 정보가 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리셀 이거 나온다. 그냥 넣어라. 그럼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되면은 팔고. 그래도 웬만한 신발들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막 남기니까. 새로운 세계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키 신발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나이키 주식은 많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진 않아요. 오, 진짜 의외예요. 없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상주님께서는 지금 나이키 주식은 없지만 사실 이 나이키 주식이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이거 실화예요? 개인적으로는 자녀한테 물려줄 만한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19년 동안 심지어 이 코로나 위기, 작년 위기 때도 네. 배당금을 오히려 늘렸어요. 보통 많은 기업들이 배당 주다가도 경영 위기가 오거나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배당금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게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배당 늘릴 정도로 이게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녀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라고 우와,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 네. 주식이 네.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네. 저도 지금 사도 될까요? 답은 예스예요. 근데, 예스. 네, 근데 오. 어떤 분들한테 예스냐면 네. 신발장을 집에 가서 지금 열어보신 다음에 네. 나이키가 한 켤레라도 있다. 오. 그러면 진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다음에도 살 운동화가 나이키다. 그리고 만약에 더 길게는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나이키 신발 신겨줄 것 같다 하면은 전 예스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 100% 동의해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주변에서 본인의 이제 그 어떤 성향과 맞게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스니커 헤드들 리셀에 당첨 안 되면은 그 돈으로 이제 나이키 주식을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네요. 나이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가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주식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지금이라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분할 생각합니다. 매수. 네, 최근에 오. 제가 나이키 주식이 이제 앞서 말씀해줬지만 불매 운동 때문에 올 상반기 내내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그때 저희랑 같이
주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이키 좀만 더 떨어지면 사자, 좀만 더 떨어지면 사자 타이밍을 잰 거예요. 근데 바로 실적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20% 정도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가버리니까 그 5% 싸게 살려고 하다가 저거를 또 주식을 못 샀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더더욱 이제 타이밍 같은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분할로 좀 네. 좋은 주식은 한 주라도 잡아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96% 증가하기도 하고 이익도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전환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향후 성장률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나이키가 2025년까지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뭐 크게 어떤 이슈라든지 그렇게 발생할 일도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밸런스 게임 중이잖아요. 근데 왜 나이키의 비교 대상이 아디다스라든지 아니면 뭐 언더아머 이런 게 아니라 왜 룰루레몬일까요? 사실 언더아머 같은 경우가 룰루레몬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매니아층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게 강하다. 사실 평이 진짜 질은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핫하니까 저도 이제 매장에 가가지고 살려고 이제 몇 벌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죠. 네. 입어보려고. 네. 근데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요? 네, 이게 민망한 거예요? 몸이 너무 딱 붙다 보니까 근육이 좀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네. 그걸 입기가 좀 힘들다. 맞아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그 옷을 입었다 치자고요. 네. 입었는데 10kg 가지고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게를 네, 뭔가 어폐가 있는 그쵸. 거예요. 제가 피트 선생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언더아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랬더니 본인은 집에 있는 모든 옷이 언더아머래요. 야. 그 정도로 이제 들었으면 언더아머 주식 진짜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매니아층에 야, 국한된다는 거예요. 3대 500 치시는 분들? 그쵸. 이게 어느 정도 굴곡이 있지 않으면 입기 좀 힘들다. 아. 언더아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도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장성 확장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되게 힌트가 있는 게 확장성이 중요하다. 네. 근데 룰루레몬과 언더아머는 되게 중간에 비슷한 시기에 컸지만 언더아머는 성장 못했고 룰루레몬은 빠르게 확장을 해가지고 성장한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룰루레몬 그 시가총액이 엄청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61조 원이니까 아직 물론 나이키에는 오. 범접할 수 없지만 맞아요.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가복으로 시작을 했고 그쵸. 네.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정도 됐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그 요가복 레깅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그냥 패션으로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룰루레몬이 이 언더아머와는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밝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거기에 답변 드린다면 또 예스. 어. 저는 뭐 오늘 다 그렇다라는 긍정맨이시네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코로나 수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이 룰루레몬 요가복은 노세일 정책이에요. 할인 안 해도 산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1.5배, 2배가 비싸요. 약간 명품 같은 이미지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못 사더라도 사고 싶은 그런 제품으로 브랜딩을 잘 해놔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룰루레몬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그 워너비 몸매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어떤 네. 뭐 킴 카다시안이라든지 뭐 지젤 번천 이런 분들이 입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효리 레깅스로도 네. 굉장히 떴었잖아요. 사실 저는 네. 입어봤어요. 네. 중량 요정이고 또 헬린이 아나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브랜드의 레깅스를 다 입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재질도 다 다르고 네. 이게 뭐 숙였을 때 이렇게 말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두꺼우면 뻑뻑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얇으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확실히 이 룰루레몬이 좀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혜를 많이 생활의 상에서도 보고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공론화돼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룰루레몬에서 이제 홈트 스타트업 기업 미러를 이제 5천억 원, 5억 달러 정도에 샀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미러 이름도 느껴지잖아요. 거울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거울을 활용해서 홈 피트니스 할 수 있게 해주는 피트니스 서비스 업체인데 네. 룰루레몬이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한 40인치 되는 딱 거울에 제 운동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우와.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이게 전송이 되니까 강사분이 이제 마치 집에서 PT를 받는 거죠. 강사분 모시지 않고도. 너무 신기해요. 네, 물론 이 거울이 아직은 비쌉니다. 달러로 1,500달러면 한 170, 80만 원? 그거 비싸고 그리고 월 구독료도 내야 돼요. 네. 한 3, 40불 정도? 한 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급성장한 기업이고 제가 약간 데이터 모으는 기업을 항상 주목하는데 네. 이러면 이용자분들의 데이터 수집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 집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운동을 할까? 우와. 이런 것들을 또 수집을 하면은 그게 또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운동복 시장을 깨고 일상복으로 넘어왔다. 거기서 구독 경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장을 깨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작은 이정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전망이 밝은가요? 또 저는 이제 절망이 그래도 밝다. 아. 오늘 너무 긍정적인데 긍정만이 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이 더 커졌다. 맞아요. 저는 이제 확장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급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PER 정도로 봤을 때 지금 뭐 룰루레몬이 한 60배 정도 되니까 매출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다. 네. 그런 게 좀 우려 사항입니다. 네, 버는 돈 대비 확실히 타 기업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는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거 말고도 단순히 비싼 거 말고도 위험 요인이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게 뜨는 산업의 경쟁도 또 심해지니까 이걸 눈여겨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에스레저 시장이 뭐 굉장히 핫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 룰루레몬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네. 뭐 최근에 뭐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내놨던 어떤 액티브웨어 컬렉션, 온포인트라든지 갭도 이제 에슬레타라고 요가복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항상 경영진이 실적 발표할 때 강조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좀 격전이 좀 예상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나이키와 룰레몬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준다면 아, 나이키 덕후신데요. 어떡하죠? 네.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것이 더 야, 유망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 결론은 네. 그 야. 제가 신발 갖고 온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저 안으로 굽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키를 하지만 선택을 나이키다. 네. 앞에 전제 조건이 많이 깔렸어요. 나이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저는. 나이키다. 예, 주식은 항상 주변에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전문적으로 투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철강도 분석을 하고 무슨 ESG도 분석을 하고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사이클에 맞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근데 저희는 다 일상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본인이 주가가 떨어져도 분석 능력이 있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신발장을 네. 한번 열어보세요. 나이키 신발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제가 뭐예요? 생각났어요. 네. 저희 피디 선생님께서 네. 그 최근에 복싱 배우시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 골프화도 다 나이키더라. 그랬더니 본인이 갑자기 가시던 사무실에서 갖고 왔는데 복싱화 자기가 추천받았는데 나이키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정말 좀 섭외를 네. 나이키 직원분 네. 아니시죠? 나이키 보고 계시면 한번 아이디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나이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IP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자녀한테 물려줘도 되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꾸준히 가져가면서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괜찮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저까지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룰루레몬 하세요. 제 돈 투자한다면 아무래도 나이키 낫지 않나. 저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이키는 신발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룰레몬은 아직까지는 의류 회사예요. 신발은 안 신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너무 커요. 근데 이제 룰레몬이 물론 옷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네. 이제 레깅스라는 아직까지 이런 분야이기도 하니까 전 둘 다 할게요, 그러면. 둘 다 나쁘지 않죠. 네. 네. 오늘 도움 주신 선생님 덕분에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도 구경하고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스포츠웨어 시장 정리도 싹 깔끔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다룰 종목들이나 주제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도 그런 관련된 것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종목들 많이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나눴던 얘기들은 우리들끼리의 의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둘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 또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테크 방법이더라도 고민되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우리 제린이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